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Q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서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굉장히 중요하대. 이걸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가우시안 원래 뭐 가우스랑 뭐 다른 사람들이 몇 개지 했는데 이게 센터 리밋 세어럼이라고 센터 리밋 세어럼이라는 이게 안 나오나? 그 전에 이게 나왔었지. 여기 CLT 센터 리밋 세어럼이라고 여기에서 많이 모이면은 이게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이 세상이 많은 경우에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우시안 랜덤 베리 시안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래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게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름을 뭐 계속 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뭐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 이게 이 PDF 이게 어렵다고 뭐 거의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렵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어떤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m이라는 민이하고 시그마 스퀘어라는 베리언스를 따른다고. 이게 민이고 이게 에버리지 값 민 값이고 이거는 베리언스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으로 적거나 2번으로 적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x의 pdf를 이렇게 2파이 시그마 스퀘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에 뭐 2 시그마 분의 뭐 이렇게 적거나 x가 n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민 값이 m이고 시그마 스퀘어라고 적는 거랑 두 개 똑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Q 펑션이라는 거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나중에 나올 텐데 이게 Q 펑션이 이제 Q 펑션이라는 게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뭐 랜덤 베리어블인 그 어떤 뭐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따른다. 뭐 그러면은 뭐 민 값이 요렇게 될 거야. 종 모양이 요렇게 되거든. 민 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돼 이게. 이 좌우가 대칭이야. 이 대칭이라고. 요걸 중심으로 요렇게 되는 거랑 요렇게 되는 거랑 같다고. 이게 대칭이라고. 대칭이라고. 민 값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데 뭐 x를 냈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Q 펑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Q 펑션 원래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적어봅시다. fx의 x가 PDF가 이게 시그마 스퀘어 2파이의 시그마 제곱에 뭐 시그마 제곱이 루트 밖으로 나와도 괜찮고 요렇게 적어도 괜찮아.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분의 2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모든 이 m하고 이게 이제 요게 똑같다고 그랬지. 이게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m이고 시그마 스퀘어랑 요렇게 적거나 요렇게 적거나 똑같다고 그랬지. 이게 1번으로 적거나 2번으로 적거나 같다고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미인값하고 베리언스마다 이걸 다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너무 많으니까 m과 m이 이제 특별한 경우 있어요. 스페셜 케이스로 m은 제로이고 시그마 스퀘어도 1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다시 적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m이 제로고 이면 fx가 x고 이게 시그마 스퀘어가 1이니까 이게 루트 2파이분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m이 제로고 시그마 스퀘어가 1인 경우는 요렇게 바뀐다고. 이제 심플리파이 된 거지. 그래도 요거를 이제 x가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민이 제로고 시그마 스퀘어죠. 요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저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만 저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 경우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요 제너럴한 케이스 이거는 제너럴한 케이스지. 위에 거는 이거는 케이스인데 이걸 이제 스페셜 케이스만 알아도 제너럴 케이스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 되는데
그래서 요 값만 주로 이제 테이블로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테이블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요 값만 딱 저장되어 있는 거야. 모든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민 값하고 베리언스 값을 이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요걸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테이블로 정리해서 저장한다고. 그래서 뭐 이걸 계산한다고 나중에 계산할 때 써먹는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미인값 제로니까 아까 m을 중심으로 여기는 아까 원래는 m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되겠어? 0을 중심으로 했겠지. 요렇게.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뭐 이게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하여튼 요렇게 되는 것만 알아도 이렇게 되는데 이 x가 이게 어떤 특정 이 x보다 이 더 큰 요게 PDF니까 요게 PDF 이 확률을 나타내는 거거든. 이 PDF의 적분 이 면적이라는 건 이 확률을 나타내는 거야. PDF가 확률이니까 면적도 확률이야. 이게 전체적으로. 요렇게 x가 되는 거. 요게 그러니까 이게 Q 펑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Q 펑션이라는 건 x분의 이게 무한대까지 이 fx의 x가 dx 하는 거. 요렇게 정리한다고. 요렇게 요 fx가 요렇게 되는 거죠. 요 fx 요게 이 fx가 되는 거예요. 위에 게 아니라 위에 거 이거 뭐 시그마 스퀘어가 들어가고 m이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요게 이게 민이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1인 경우 왜냐하면 뭐 다른 거 다 하기 뭐 안 해도 괜찮거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대칭이 된다고 했잖아. 대칭이 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x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x만큼 가면 마이너스 x만큼 가서 요 면적도 또 똑같다고 이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x까지 fx의 x를 dx 뭐 이게 x라 하면은 좀 약간 요 바꿉시다. 이게 노테이션을 이게 x라 해놓으니까 x라 하지 말고 u라 합시다. du 이렇게 du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 x랑 요 x랑 요 x랑 요 x가 아까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 fx는 이렇게 되는 거. 요걸 나타낸다고. 요 확률이야 확률. 그 뭐보다 더 큰 거. 큰 건데 그러면은 이게 뭐 일단 어디 쓰이는 거는 좀 둘째 치더라도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 내가 여기 뭐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네. 일반적인 경우로 해봅시다. 일반적인 경우로 Q 펑션으로. 그 Q 펑션이라는 건 이 노멀 디스트리뷰인데 민이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1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타낸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은 요 얘기를 해야지 내가 나중에 BR 우리 이 2학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BR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에러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BR을 구하려면은 이 가우시안 분포를 알아야 되고 가우시안 분포가 결국 BR이 Q 펑션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 응? 우리가 내가 얘기했지만 2학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노이즈라고 있잖아. 노이즈가 결국 이게 랜덤한 성질을 말하는 건데 뭐 랜덤하다는 건 결국 우리가 말하는 노이즈는 AWGN인데 여기서 이 가우시안 요게 지금 나타내는 거야. 이게 뭐 A는 A 어디티브한 거고 더하기로 된다는 거고 W는 화이트하다는 거 모든 프리퀀시가 다 들어있다는 거고 가우시안이 이제 이게 랜덤 베리어블 랜덤한 성격을 나타내는 거지. 이 랜덤한 성격이 나타냈을 때 랜덤한 건데 결국 이걸 가지고 랜덤한 거 우리가 보낸 시그널에서 받는 시그널은 보낸 시그널과 노이즈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게. 요거는 S는 0 아니면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완전 가우시안의 분포가 되거든. 랜덤 베리어블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요게 결국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BR이라는 개념을 Bit Error Rate BR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조금 할게. 그래서 이게 결국은 BR이 Q 펑션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 Q 펑션이. 펑션.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우리가 먼저 요거부터 해봅시다. 이게.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민이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1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민이 제로가 아니고 베리언스도 1이 아니거든.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mean이 m이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인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확률을 구해보자. probability가 x가 뭐보다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몰 x보다 더 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요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PDF 요거의 PDF는 fx의 x에 아까 우리 적었던 요걸 내가 다시 적을까? 요 1번 요거 뭐 안 적어도 되는데 하여튼 뭐 요 여러분한테 다시 하려고. 그럼 이게 결국은 fx가 이거 뭐 적지 맙시다. 이건 뭐 이거 다 적어. 그럼 fx가 x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게 fx의 x가 요게 x가 돼 있으니까 요걸 이제 u로 바꿔야 돼. 이 du 이 변수를 바꿔야 돼. 그러면은 이게 x가 x보다 더 크다. 그 확률 이게 PDF고 이게 PDF고 PDF가 이 PDF 랜덤 베리어블 x가 x보다 더 크다.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 인테그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고준석. 인테그랄 네.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야 돼 이게? x가 뭐 어떤 밸류 이거는 밸류야. 스몰 x는 이거는 밸류보다 더 큰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이거? 인테그랄 어디 이게 이 구간이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아래가 X고 어. 위에가 무한. 그래 잘했어. 이게 아래가 x고 x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다 더하라는 게 이게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랜덤 베리어블 같으면은 요 아까 랜덤 베리어블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민 값이 m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있을 텐데 m을 중심으로 요렇게 있을 텐데 요게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데 x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x보다 큰 거 요걸 나타나니까 이게 인테그랄이 이거 PDF가 결국 x부터 무한대까지 요 사이에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요걸 만약에 구해라. 뭐 요게 이제 나중에 비하라고 그대로 연관이 되는데 그럼 이걸 한번 구해 봅시다 이걸. 그래서 x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이 PDF가 아까 요 앞장에 그랬던 요걸 말하는 거야. 이 시그마 요걸 그대로 한번 적어 봅시다. 그래서 스퀘어 루트 2파이 시그마 스퀘어분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u 마이너스 m의 제곱에 2 시그마 스퀘어의 du 요렇게 이 x가 여기 x가 내가 이걸 x를 요걸 u로 바꿨어. u로 바꿨다고. 여기도 그러니까 요게 x가 u로 바뀌겠지. 그냥 변수만 바뀌는 것뿐이야. 밸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왜냐면 이 x랑 요거랑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야. 요거야. 이것도 좀 헷갈리는 사람들 있을 텐데 왜 어떨 때는 X로 했다 어떨 때는 U로 했다가 막 계속 그러냐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PDF를 FXX 뭐 이렇게 적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막 헷갈릴 수가 있겠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미인이 제로고 이렇게 뭐 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딱 그걸 해줘야 돼. 그래서 u-m 분의 시그마라는 걸 이걸 y라고 치환해보자고. y로 치환해서 위에 식을 다시 적어보자고. y에 대해서 적어보자고. y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거는 du는 뭐가 되겠어? du는 뭐가 되겠어? 이 du 이거 m하고 시그마는 상수야. 그러면 dy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dy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 주민수 du는 예? 어떻게 뭐 dy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거든. y로 바꿔줘야 돼. 내가 지금 y로 지금 다 치환하려고 그런다고. 요 관계에 의해서 요렇게 두고 요 위에 있는 요걸 요렇게 두는 거야 이게 그러면 y 제곱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이 수식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지금. 그러면은 뭐 바꾸려고 하는데 일단 u에 대해서 du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du는 어떻게 돼? y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du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말이야. y는 x 할 때 dy는 하면은 이 양변을 미분해 주면은 y에 대해서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a의 dx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du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지금 상수니까 양변을 미분하라고 d에 대해서. 시그마가 남습니다. 그렇지. 시그마 dy 이렇게 된다고. 시그마 dy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응? 이 시그마가 넘어가니까 m은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 된다고. 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대신 이제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y로 다 치환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그럼 x 이게 u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적분 구간을 잘 봅시다. 이 u가 지금 x부터 뭐한 데까지 가거든. u가 x부터 뭐한 데까지. 그럼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겠어? y는 정호인 정호인은 뭐 틀어놓고 어디 도망갔나? 정찬이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u가 지금 u에 대해서 x부터 무한 데까지 지금 하라고 했는데 그럼 y에 대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x가 x부터 뭘로 바뀌었어? 시그마 x 플러스 m. 시그마 x 플러스 m이라고? 아니지. 여기 u가 지금 u가 여기 u 대신에 지금 x를 넣어라 이 말이야. 어? x 마이너스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u가 지금 x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니까 y는 어디서부터 x u가 지금 u의 범위잖아. 이게 적분 구간이고 u의 범위가 이게 u의 범위가 x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인다고 지금. 그렇게 될 때 y를 이렇게 뒀을 때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x가 움직이니까 x 마이너스 m분의 시그마 분의 u에다 무한대 넣으면 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게? 전승태. 네,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까지. 무한대입니다. 그렇지. 무한대 되는 거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해주는 거야 이게. 이건 상수니까 이건 상수니까 그대로 오고. 2파이의 시그마 스퀘어 루트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시그마가 있으니까 이 시그마를 요 앞에서 상수를 적어줍시다. du 대신에 dy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게 2분의 y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그마니까 시그마 스퀘어 이건 없어지겠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무한대분의 시그마부터 x 마이너스 m에 어떻게? 루트 2파이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에 dy 이렇게 되네. 이게 뭐라고 이게? 아까 이건 뭐라고 그랬어 이거? 이건 뭐라고 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되는 거 이건 뭐라고 그랬어? 이건 뭐라고 그랬어? 이 앞장에서 이건 뭐라고 그랬어? qx가 어떻게 된다고? fx가 요게 1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민이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1인 거에 x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라고 하는 거거든. x까지 무한대까지.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이걸 지금 보니까 이게 pdf에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민이 제로고 베리언스가 1인 걸로 지금 바뀌었다고 지금. 바뀌었다고. 그거에 지금 x-m분의 시그마까지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q 펑션에 x-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q 펑션을 이렇게 q 펑션이 지금 뭐냐면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x부터 무한대까지 되는데 뭐 이게 민이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1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가정을 했었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민이 m이고 시그마가 스퀘어가 되더라도 이걸 다 민이 1이고 베리언스가 민이 제로고 베리언스가 1인 걸로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 요렇게. 나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뭐 어차피 이거 다음에 또 나올 거야. 나오긴 나올 건데 지금 알아놓으면은 그때 편한 거고 아니면은 이걸 피해갈 수는 없어. q 펑션에 대해서 피해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 2학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지금 랜덤 베리어블인데 랜덤 베리어블 배우는 이유가 우리 뭐 하려고 하냐면은 이 BR이라는 걸 구하려고 그런다고. BR. 빗 에러 레이트. 우리가 1000개의 비트를 보냈을 때 몇 개가 에러가 나는지가 중요하다고. 몇 개가 에러 나는지 BR. 그래서 잠깐 전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BR에 따라서 BR이 왜 중요하냐? BR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 그 BR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르다고. 만약에 C-3승 1000개 보내는데 하나 깨졌다. 1000개 보내는데 하나 깨졌다. C-3승이다. BR이 C-3승이다 라는 건 이거는 1000개 중에 1000개 비트 중에서 중계 데이터를 보냈는데 그중에 한 개 정도가 에러가 난다. 라는 얘기잖아. 이 정도 되면은 어디 간다고? 이 음성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음성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전화하는 거 뭐 한 1000개 중에 하나 정도 깨지면은 뭐 그중 할 수 있어. 그다음 한 뭐 C-5승 정도 된다. 그러면은 영상 할 수 있다. 이거는 이게 10만 개 중에서 10만 개. 10만 개 보냈는데 한 개 정도 깨진다. 한 개 정도 에러 난다. 이러면은 우리 영상 볼 수 있다. 영상. 할 수 있다고. 뭐 어제 보니까 손흥민이 뭐 내 골이 넣었던데 보니까 뭐 그런 거 볼 수 있다고 우리 핸드폰으로 요 정도 되면은. 그다음 10에 한 6승 정도 되면은 그 100만 개 중에서 100만 개 보냈는데 한 개 정도 깨진다. 한 개 에러 난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데이터 뭐 이렇게 뭐 파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BR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게 서비스가 달라진다고. 어떤 걸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지. 뭐 채널이 지금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어서 C-3승밖에 안 되는데 손흥민 경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 다 깨져. 볼 수가 없어 이게. 손흥민인지 뭐 누가 뭐 다른 사람이 공이 몰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이게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화면 자체가. 그래서 BR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는데 이 BR이 BR이 그럼 뭐라고 나타나야 되잖아. 뭐에 대한 펑션이냐면 Q 펑션으로 나타나. Q 펑션. 그래서 Q 펑션을 피해갈 수는 없어. 이게 우리 거의 최종 목적이야. 우리 BR을 구하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가 뭐 무슨 얘기인지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은 좀 자세히 얘기를 할 생각할 필요가 있고, 내가 한 게 무슨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뭐 모르는 입장에서는 무슨 대단하고 저 사람 무슨 뭐 이상한 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여기서 한 거 대단한 거 없고 그냥 일반적인 거. 우리가 Q 펑션이라는 게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x분의 무한대가에서 이게 f du라고. 근데 요 x는 0, 1일 때 미인 값이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이 PDF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일반적인 뭐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예를 들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m이고 시그마 스퀘어일 때도 Q 펑션의 형태로 QX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전에 나타났지만 이 x가 만약에 probability x가 뭐 스몰 x보다 더 큰 경우라 하면은 이게 Q 펑션이 어떻게 된다고? x-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하면 뭐 정확하게 더 하면은 Q 펑션의 x-m에 이게 뭐 시그마 제곱 뭐 이렇게 되고 뭐 두 개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하여튼 뭐 나중에 이게 이제 뭐 나타날 거야. 이게 이걸 지금은 이제 잠깐 이제 뭐 어디에서 쓰는지는 잘 모르고 일단 뭐 필요한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 이 처음. 그런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도 잘 모르는데 자꾸 무슨 뭐 베리언스가 뭐 민이 어떻고 베리언스도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이걸 피해 갈 수가 없어. 이것만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사실 뭐 디지털 통신은 다 이해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것들은 다 잡다한 지식들이에요. 여기에 비하면은 그냥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냐면 뭐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리시브된 시그널에 아까 보낸 시그널에다가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간다 했잖아. 그런데 보낸 이 아까 이게 노이즈가 아까 AWGN이라고 있거든. 이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래서 n이 주로 이렇게 표시된다고. n이 어떻게 되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게 미는 제로야. 이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노이즈는 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이기 때문에 미 값은 제로야 무조건. 0을 위해서 뭐 좌우로 움직이는 게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이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 값은 제로가 되는 거고 베리언스는 존재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 통신에서 S는 뭐 아니면 뭘 보내는 거야? S는 뭐 아니면 뭐 보낸다고? 나지수. 나지수. 네. 이 S는 뭐 아니면 뭐 보내는 거야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는 아날로그는 내가 목소리 이거 자체로 보내는데 디지털은 어떻게 샘플링하고 퀀테이션해서 뭐 아니면 뭐 보내는 거야? 영아님은 0 아니면 1 보낸다고. 그러니까 0은 0으로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S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R이라는 건 나중에 할 텐데 리시브된 시그널은 1 플러스 n이 되느냐 이게 1을 보냈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n이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게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된다.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내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가우시안 이 노이즈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이게 제로에서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R이라는 건 이게 1 더하기 1을 보냈을 때는 1 더하기 n이 되는 거고 0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0을 보냈을 때는 마이너스 1 더하기 n이 된다고. 뭐 정확하게 뭐 마이너스 1이라고 안 해도 마이너스 1이라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상수 a라고 해도 괜찮은데 뭐 그건 나중에 합시다. 뭐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합시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R이라는 건 1 플러스 n이 되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 된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민 값이 0일 때 이게 0이라고 그랬잖아요. 0에다가 그다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거기다 1을 다 더했다. 그러면 민 값이 어떻게 되겠어? 민 값이 어떻게 돼? R 이게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는 다시 적으면은 이 0일 때 이렇게 되는데 R은 어떻게 되냐면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하면은 민 값이 1이고 시그마 스퀘어가 되든지 1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R은 마이너스 1인데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따른다고. 뭐 요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뭐 할 건데 지금 하다 보니까 뭐 더 모르겠다. 이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 Q 펑션이 나중에 BR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뭐 피해갈 수는 없어. 이걸 내가 뭐 웬만하면 나도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뭐 이 쭉 해서 이걸 한번 쭉 풀어보세요. PX가 이렇게 X-M 이걸 외우지 말고 이거 뭐 한번 풀어보면은 한 번만 해보면은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요걸 그러니까 U-M 분의 시그마를 뭐 어떤 Y라고 두고 요걸 요렇게 이 변화시키는 거 요거는 숙제 하나 숙제 뭐 이 숙제 이렇게 하면 변화시키면 이렇게 쭉쭉 나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 CDF이기 때문에 그리고 CDF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가이고 Q 펑션은 어떻게 된다고? x분의 요거는 Q 펑션이라는 건 QX라는 건 x부터 무한대까지 fx의
U에 DU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거꾸로지. 그래서 1 마이너스 또 해주는 게 똑같아. 똑같아. 뭐 그렇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거 P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P가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X2보다 작은 경우에서 빼기 프로버비리티에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X1보다 작은 경우 요렇게 적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 값이 이렇게 되고 요게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Q 펑션으로 다 나타낼 수 있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에러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요 Q 펑션 있잖아. 이 부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디지털 통신의 가장 핵심이고 그 디지털 통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뒤에 있는 얘기들은 다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뭐 다른 걸 하는 거라고. 아까 내가 뭐 무슨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1을 보냈을 때 1 플러스 n이 되고 뭐 0을 보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 되어서 뭐 이게 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뭐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이게 뭐 이 1이고 뭐 시그마 스퀘어고 마이너스 1이고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만 이해하면은 금방 하는 얘기들이거든. 요 얘기를 할 텐데 요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뭐 요걸 요 부분 요 33페이지 오늘 숙제야 숙제 33페이지 요걸 한번 쭉 다 이걸 적어보는 게 아니라 풀어봐야 돼. 자 본인이 x가 요게 요게 이렇게 될 때 x가 라지 x가 스몰 x보다 작을 때 이거는 라지 x가 스몰 x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데 이 답만 적지 말고 이게 쭉쭉 한번 다 풀어보라고. 근데 풀어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스텝은 요렇게만 딱 주고 바꿔주기만 하면은 다 원래대로 다 뭐 적는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다. 뭐 요것만 좀 해보세요. 요것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건 좀 사실 어려워. 이거는 이 부분 지금부터는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이거 뭐 그냥 저런 게 있는가 보다. 그 랜덤 프로세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주사위를 던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뭐 주사위를 던지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동전 던지기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x라고 했는데 주로 랜덤 베리어블 할 때 x, 뭐 y, 뭐 z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고.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x라고 하는데 x.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뭐 내가 오늘 던지는지 내일 던지는지 이게 뭐 시간에 따라 변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랜덤 프로세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랜덤 베리어블은 시간에 관계 없는 거고 랜덤 프로세서는 시간에 관계 있는 거야 이게. 시간에 관계 있다.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 랜덤 베리어블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건데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크게 하진 않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막 필요하지도 않고, 사실. 뭐 뭐 중요하긴 한데, 시간에 관계 있는 거에 대해서도 있는가 보다.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알고 있고. 그 확률 변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확률 변수는 불확실한 어떤 이 사건이야, 이건 사건. 사건을 숫자로 모델링한다. 예를 들어서 뭐 주사를 던지는 거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1, 2, 3, 4, 5, 6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 다음에 동자를 던진다 하면 헤드나 테일이나 있는데 뭐 헤드면 1이고 뭐 테일이면 0이다. 뭐 뒷면이면 0이다. 뭐 이렇게 모델링하는 거예요. 숫자로 바꾸는 거라고. 근데 랜덤 프로세스는 불확실한 뭐냐면 이건 신호야, 신호. 신호를 모델링하는 거예요. 이 신호. 우리는 지금 신호 시스템에 결국 시간에 대한 함수를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이 랜덤 프로세서에 대해서 내가 할 수는 없어. 랜덤 프로세서는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한테. 그래서 뭐 이걸 하려면은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한 학기 동안 해야 된다고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우시안하고 뭐 이 정도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있어. 와이드 센스테이션이나 뭐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내가 대충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얘기하고 내가 넘어갈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변을 할 수 없고 이게 표현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뭐냐면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 결정적인 신호라고 결정되어 있는 신호 결정 신호와 랜덤 신호 요건데 이걸 영어로 표시하면은 디터미니스틱 디터민이 뭐 결정하다 이 말이잖아. 뭐 결정하다 디터민 뭐 결정하다 이 말이니까 디터미니스틱은 결정된 뭐 결정적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뭐 이렇게 랜덤 신호 랜덤 시그널. 그래서 여기 이제 더 이상 이제 t가 없었는데 t가 들어가는 건데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이게 결국 뭐 적분하고 이러면은 뭐 t가 이제 어떤 랜덤 베리블 뭐 나중에 얘기할 거야. 노이즈가 결국 랜덤 프로세서이긴 한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크게 있어. 그래서 이거 보면은 막 이렇게 x라는 랜덤 프로세서가 있는 거지. 이것도 x가 랜덤 프로세서 있고 랜덤 프로세서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시간에 따라 쭉 변한다고.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그럼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특정 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t0라는 순간이 있네. t0라는 순간. 여기 밑에 보면 t0라는 순간에서 요 랜덤 내가 뭔가 주사를 던지는지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나오는 요 값들을 쭉 다 만약에 확률적으로 분포를 한다면은 그게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고. 어떤 시간에서 내가 다 뽑아냈을 때.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는 걸 A라는 사람이 하고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기라 하면은 계속해서 던지는 거야. 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도록. 그럼 B라는 사람이 계속 또 던지고 C라는 사람이 만약에 계속 던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초 뒤에 어떤 A, B, C에 나타나는 뭐 A, B, C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이 해야 되겠지. 랜덤 베리어블로 표시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계속 굴리고 있다가 어떤 특정 순간에 딱 뽑아서 A는 뭐 1이 나왔다, B는 뭐 3이 나왔다, C는 6이 나왔다, 뭐 D는 또 2가 나왔다, 뭐 이런 걸로 쭉 어떻게 나오는지를 쭉 분포를 해서 보면은 시간이 결정돼 있을 때 랜덤 프로세서가 시간이 결정돼 있을 때 어떤 특정 순간에서 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민 값도 이제 이때 이제 더 이상 아까는 상수였는데 이제 t에 대한 변수가 되는 거지. t에 대한 변수. 뭐 이것도 베리언스도 t에 대한 변수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야. 뭐 지금 이걸 알 필요는 없고. 그다음 뭐 오토 콜레이션 뭐 이런 거 있는데 아이고 뭐 이거 뭐 넘어갑시다. 이거 뭐 지금 해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은 뭐 몇 시간을 얘기한 다음에 도대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고. 그다음 뭐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게 자기 거하고 자기 걸 좀 딜레이 시킨 거, 요 두 개를 곱해서 곱해서 뭔가 인테그를 한다는 건 비교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신호랑 이 자기 신호를 타워만큼 딜레이 시킨 거예요. 딜레이 시켜서 이제 두 개의 상황 계수를 이제 보면은 이게 뭐 오토콜레이션 펑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거 얘기하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백색 작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 하는데 이 화이트 노이즈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화이트 노이즈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모든 프리퀀시가 다 들어있다 했는데 문제는 이게 모든 프리퀀시가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모든 프리퀀시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또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모든 프리퀀시가 지난번 아마 내가 그 강의 자료 첫 번째 요 인트로덕션 요 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프리퀀시가 다 들어있어서 요렇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자본의 특징은 화이트하다라는 게 프리퀀시가 다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이 화이트하다라는 게 이게 이제 뭐 그 모든 이게 RGB가 그 다 들어있으면은 흰색으로 보이거든. 우리가 빛은 뭐 이렇게 색으로 하면은 검정색이 되지. 근데 뭐 빛으로 하면은 이 흰색으로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면은 뭐 오토 콜레이션이 있고 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게 이거 자체를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노이즈가 모든 프리퀀시를 다 가지고는 있지만은 이 노이즈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시간에 대해 변하는 함수야. 이게 노이즈가 계속 변한다고. 이게 전자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근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나타내려면은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랜덤 프로세서 해야 된다고. 프로세서 해야 된다고. 그 랜덤 프로세서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NT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디터미니스트가 1번에 이게 만약에 디터미니스트이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 만약 NT가 랜덤 프로세서가 아니라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이었다. 랜덤 시그널이 아니라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의 프리퀀시를 알려면 뭘 하면 돼? 뭘 하면 돼? 이재성. 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프리퀀시를 알려면 뭘 하면 되는 거야? 뭘 하면 프리퀀시를 알 수 있어? 뭐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프리퀀시 알고 싶을 때 뭐 하는 거야? 프리 트랜스폼 뭐 아니 푸리에 트랜스폼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어? 야, 아니 이거 뭐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무슨 뭐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가 뭐 불러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프리퀀시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얘기해. 그거 물어보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하여튼 뭐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알면 된다고. 푸리에 트랜스폼.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게 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이 했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렉탱귤러 t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뭐가 나온 거야? 싱크 t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싱크 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 싱크 t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뭐 렉탱귤러 이 f인데 내가 지금 잘못했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뭐 델타 펑션을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나오고 이런 것들 이게 다 결정돼 있는 거라고. 익스포넨셜 JA 2파이 F0T를 하면은 델타의 F-F0 요 네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근데 이걸 다 보면 이게 뭐냐? 이건 다 디터미니스트 결정돼 있다고. 모양이 결정돼 있는 거야. 모양이 결정돼 있다고 이게. 랜덤 프로세스가 아니라고 이게. 랜덤 시그널이 아니라고. 랜덤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푸리에 트랜스폼 그대로 해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노이즈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노이즈 같은 거 이거 계속 변한다고. 노이즈 어떤 때 내가 뭐 조금 전에 이제 뭐 어떤 A라는 회로에서 뭐 예를 들어 지금 몇 시야? 2020년 9월 21일 뭐 12시 52분에 내가 노이즈를 어떤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이렇게 되더라. 뭐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걸 내가 뭐 다른 회로에 또 측정해 보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 뭐 이렇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라고. 이게 내가 뭐 어떻게 할 때마다 다른 거야. 이게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다르고. 그러면은 이게 결정돼 있는 신호 같으면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을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트가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 날에 이게 풀에 트랜스폼을 한다. NT를 한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어 이게? 그 랜덤하게 나온다고. 랜덤하게 풀에 트랜스폼 했을 때 프리퀀시가 랜덤하게 나온다고. 랜덤하게. 알 수가 없다고. 이게 랜덤하게 나온다는 말은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랜덤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프리퀀시 성분을 알고 싶다고 할 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게 아까 좀 전에 내가 그림 두 가지를 그렸지만은 1번으로 나올지 뭐 2번 나올지 아니면 3번 나올지 뭐 4번 뭐 5번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이게 할 때마다 다 다른 거거든. 이게 프리퀀시는 모양이 다르면 프리퀀시가 달라지잖아. 1번 모양이 나올지 2번 모양이 나올지 아니면 내가 그리지 않은 3번 4번 뭐 이런 것들이 나올지 모른다고 나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 1번 시그널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내 풀이 트랜스폼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시그널의 프리퀀시 성분이 뭐 이 노이즈의 프리퀀시 성분이 1번 시그널에 대해서 내가 풀이 트랜스폼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좀 뒤에 측정하면은 2번 시그널이 나오거든. 그럼 2번 시그널에 대한 그 뭐 3번 시그널에 대한 거 이거 다 할 수가 없다고.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풀이 트랜스폼을 하면 안 돼 이게. 랜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NT에 대해서 랜덤 시그널인 것 같으면은 풀이에 트랜스폼을 해서 NF를 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게 불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 프리퀀시 성분을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걸 뭐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왜냐하면 NT를 내가 측정할 때마다 다르고 내가 12시 52분에 측정한 거랑 12시 53분에 측정한 거랑 12시 54분에 측정한 거랑 55분에 측정한 거랑 아니면 오늘 밤에 측정하는 거랑 내일 낮에 측정하는 거랑 뭐 내일 밤에 측정하는 거 다 다르다고 이게. 그러니까 프리퀀시 성분을 NT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NT가 내가 측정할 때마다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프리퀀시 성분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이것도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프리퀀시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게 프리퀀시다라고. 노이즈의 프리퀀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막 찾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방법을 찾았어. 그게 뭐냐면은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는 걸 구해서 뭘 하는데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 또 뭐 뭐냐 하면 또 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또 막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 한다라는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적을 때 R의 노이즈의 시간 영역이 뭐 2분의 N0의 델타 타우 이렇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걸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그러는데 SNF가 이게 2분의 N0 이렇게 된다는 거. 요게 노이즈의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 되는 거고 이건 노이즈의 뭐 이거는 파워 스펙트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뭐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뭐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걸 얘기하려면은 내가 적어도 한 10시간은 얘기를 해야 돼. 10시간을. 이게 차분차분 쫓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쉽지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아야 되는 건 뭐 그게 아니라 일단 오토 콜레이션 이 타임 도메인에서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 이게 델타 펑션으로 나타난다는 거 뭐 그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이거의 프리퀀시 성분이 2분의 N0 뭐 2분의 N0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분의 이 델타가 이게 풀에 트랜스폼 해주면은 이게 1이 되니까 그래서 2분의 N0가 된다는 거 뭐 이 정도만 알고 뭐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걸 정확하게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확률 부분을 가지고 나온 거는 뭐 할 때 쓰려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리시브된 시그널이 이렇게 이제 이 리시브된 시그널이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나올 텐데 리시브된 시그널이 보낸 시그널 S에다가 노이즈 N 이렇게 값이 나올 때 물론 뭐 시간으로 보면 T가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나중에 뭐 보면은 어떤 순간적으로 뭐 바꿀 수 있는 뭐 인테그랄을 하든지 뭔가를 해서 어떤 랜덤 베리블로 바꿀 거거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랜덤 베리블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블이 되었을 때 요 Q 펑션의 BR이 Q 펑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Q 펑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처음에 이진 바이너리에서 그게 뭐 이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 뭐 그거 정도만 알면은 요 장은 뭐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한번 저기 넘어가기 전에 뭐 오늘 저기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원래가 했던 거. 이거 여기 없네. 퀴즈 풀었던 거.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퀴즈. 0과 이 퀴즈 0과 1 사이에 이 퀴즈 좀 올려놔 봐야 되겠다. 원래 보면서 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봅시다. 그래서 쏘리. 퀴즈 봅시다. 퀴즈. 그러니까 오늘이 9월 21일이네. 그래서 뭐 보면은 1번 문제가 뭐냐면 x가 0과 4 사이에 균일하게 돼 있대. 그러면 0부터 4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0부터 4까지 PDF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전체 컨스탄트니까 이게 4분의 1이 돼야 되겠네. 그래야지 1이 될 거 아니야. 이게 0부터 4까지. 나머지 제로고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PDF를 fx에 뭐 fx에 x는 4분의 1이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x가 4일 때 나머지는 0이 되겠네. otherwise면. 이렇게 되겠네. PDF가. PDF 구하라 하면은. 그 다음에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봅시다. 1번. 2번.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줬잖아. 이걸. 이거 왜 이래? 여기 보면은 평균은 뭐 이렇게 인테그럴 해서 뭐 원래 expectation 이렇게 되는데 expectation x 이렇게 되는데 expectation x라는 게 결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곱하기 f x에 x dx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때는 뭐 x로 했다가 어떨 때는 u로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여기 적분 구간에 x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아까 내가 q 펑션 할 때는 이 적분 구간이 여기 x가 들어가거든. x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를 x dx를 해주면은 이게 헷갈린다고 이게. 그래서 이걸 x를 다른 변수로 치환한 거고 보통은 그냥 x로 치환한다. 그냥 한다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x로 해도 괜찮아 이러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0부터 4까지만 PDF가 0부터 4까지만 어떤 4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고 나머지 다 제로거든.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해서 x 곱하기 f x의 dx 더하기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4부터 무한대까지 요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 구간에서 0부터 무한대 사이에서는 fx가 뭐라고? 이게 0이라고 0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된다고 이게 요것만 해주면 되지 요것만 해주면 된다고. 그럼 mx라는 건 그리고 0부터 4까지 x 곱하기 fx dx 이렇게 되는데 fx가 아까 요 구간에서 뭐가 된다고? 4분의 1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0부터 4까지 4분의 1 x dx를 해주면 된다고. 이거 적분해주면 되겠네. 이거 뭐 적분 뭐가 되는 거야? 그럼 8분의 x 제곱에서 0부터 4까지 이렇게 해주면 결국 8분의 16이니까 2가 되겠네. 2. 민값은 2가 되네. 2. 그 다음 베리언스는 0부터 4까지 x 제곱에 fx에다가 dx에다가 마이너스 민값 m의 제곱을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뭐 해주면 되지. 뭐 여기서는 내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안 적었어. 어차피 0부터 이게 이거 자체가 0부터 0에서 x가 4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0부터 4까지만 해서. 그래서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어떻게 x 제곱에다가 곱하기 뭐야? 4분의 1이잖아. dx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이걸 빼주면 되겠네. 그럼 일단 인테그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인테그럴 해주면은 그러면은 4 곱하기 3에 x의 세제곱에 0부터 4까지 이거를 4를 빼주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 3 곱하기 4에다가 곱하기 4의 3승이니까 4하고 4의 3승 이 제곱이 남으니까 4는 그리고 3분의 4, 4, 16 빼기 뭐 4인데 이거 뭐 통분해주면 3분의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 3분의 4가 되겠네. 3분의 4. 베리언스는 3분의 4네. 3분의 4.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y가 3x-2일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 평균 구하는 거는 그 expectation y라는 건 결국 expectation 3x-2하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expectation x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똑같잖아. 근데 3 expectation x가 뭐예요 이게? 이게 미인 값이네. 아까 이게 m x 요 위에 이게 뭐 x를 합시다. x 이것도 헷갈리니까 2네 2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3 곱하기 2 빼기 2 2 6에서 4가 되겠네. 이거 4 민값은 4 y의 민값은 4가 되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expectation 이게 이제 m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y 제곱은 분산은 y 빼기 m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아까 뭐 했듯이 이게 3x-2에서 빼기 3mx-2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2는 뭐 없어지고 상수는 다 없어져. 어차피. 그 다음에 이걸 내주면은 결국은 expectation 이 제곱을 내줘야 되겠네. 그러면 3x-3mx 이 제곱인데 이거 3은 둘 다 있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그리고 expectation은 상관없으니까 expectation x-mx의 제곱 이 뭐야 이거? 이거는 9 곱하기 시그마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x제곱은 아까 뭐였어? 아까 이 3분의 4네 3분의 4 시그마 스퀘어 x에 대한 거 그러면은 9 곱하기 3분의 4니까 3 12가 되겠네 12 이건 12가 되겠네. 그 다음에 뭐 2번 이거는 굉장히 쉬운데 뭐 하여튼 뭐 해봅시다. 뭐 2번도 어떻게 하냐면 xy가 독립이다라고 해서 독립이 xy가 있는데 이게 mx는 2고 시그마 x 제곱은 4고 my는 1이고 시그마 y 제곱은 8이다. 이렇게 될 때 새로운 변수 z라는 변수에 대해서 3x-2y에 대해서 이거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여라. 그럼 뭐 똑같네 위에 거랑. 그럼 expectation m z라는 건 expectation z를 해줘야 되는데 z가 이렇게 expectation 3x-2y 이렇게 되니까 뭐 따로따로 해주면 되잖아. 리니어 오퍼레이터 거의 뭐 이거는 3의 expectation x에다가 빼기 2의 expectation y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아까 이 뭐라고 이거 x를 expectation이 지금 뭐야 mx가 되는 거고 요거는 my 이렇게 되네. 그럼 넣어주면 되겠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expectation 2고 빼기 2 곱하기 1 그러면 2, 3, 6에서 6 빼기 2는 4가 되겠네. 미인값은 4네. 그럼 베리언스만 구해봅시다. 베리언스는 시그마 z의 제곱은 expectation z-mz의 제곱인데 여기서 그 expectation 그리고 z 대신에 아까 우리가 z가 3x-2y 이렇게 되고 이거 빼기 갈로 합시다. 이거 빼기 m3mx-2m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를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약간 난이도가 좀 달라지는데 뭐 요렇게 묶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안에서 풀어보면은 이렇게 붙고 요렇게 묶는다고. 어떻게 묶냐면은 3x-3mx 요로 묶고 빼기 2y 빼기 2my 요 전체의 제곱이 요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를 이걸 제곱해 줘야 되니까 요 부분 이퀘이션 하지 말고 이코는 하지 말고 요 부분 요거 제곱 요거 빼기 요거 제곱이니까 결국은 이거 expectation 이게 3이 제곱이니까 3 곱하기 x-mx 이거 그 다음에 빼기 2의 y-my의 이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따로따로 해주면은 expectation 요 3은 요 앞에 거
제곱해주면 요 앞에 거 제곱해주면은 그리고 9 곱하기 x 마이너스 m의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게 요것도 대신해주면은 expectation 4 곱하기 y 빼기 my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크로스하는 거 두 개. 그다음 마이너스 2, 3, 6 그리고 expectation 6에다가 x 마이너스 mx에다가 y 빼기 my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런데 요게 상수니까 요 상수니까 이다 빠져나가지 이거. 4는 요거 빠져나가고 요것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다 빠져나가니까 는 9 곱하기 expectation x 마이너스 m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 곱하기 expectation y 빼기 my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이거는 6 곱하기 expectation x 마이너스 mx y 빼기 my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이거 expectation 이 x 마이너스 mx의 제곱 요거는 시그마 x 제곱이지. 요것도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y 제곱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0이 돼. 이거 뒤에 거는 0이 되는데 왜 0이 되냐면은 요걸 잘 보면은 뭐 다 풀어서 해도 되고 다 풀어서 해봅시다. 그러면은 x 곱하기 y니까 xy 빼기 mxy 빼기 myx 플러스 mx my 이거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하는 거거든. 이게 expectation 취하면은 다 따로따로 분리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분리되면 expectation x 독립사건이라서 expectation이 따로따로 된다고. y 빼기 그 다음에 mx는 상수니까 이건 상수야. 이거 상수 이 상수라고. 상수는 expectation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expectation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mx에다가 expectation y 빼기 my에다가 expectation x 그 다음에 플러스 mx my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걸 내주면 이건 뭐예요? 이거 mx expectation x 하면 왜 이게 mx지? 이거는 my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야? my가 되는 거고 이거는 mx가 되니까 이거 다 없어지네. 이게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0이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거는 0이니까 결국은 9 곱하기 시그마 제곱 x 플러스 4 곱하기 시그마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이거 뭐였나? 이게 베리언스가 9 곱하기 시그마 x가 4였고 4 곱하기 8이었으니까 뭐 4, 36에 4, 8이 32니까 뭐 68 이렇게 되겠네. 68 베리언스 Z의 베리언스 이렇게 된다. 뭐 나와 보니까 내가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이거 하고 나니까 또 뭐 다 끝났네. 근데 원래는 이 부분을 내가 이걸 안 하고 넘어갈까 했었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그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확률 부분 있잖아.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 내가 뭐 어려운 거 알고 있어. 왜냐면 나도 어려웠으니까 처음에 할 때 어려워서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내가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여기서 지난번 퀴즈 2번은 뭐야? 잠깐만 퀴즈 2번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거 그래 뭐 시간도 다 되는데 이거 넘어가지 말고 이 다음 주부터는 요 펄스 변조 이거 내가 가상 강의실 올려놨으니까 요거 해두고 요 뭐 오늘 요거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번 지난번에 수신기 오류 확률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이 디탈 요거 그 수신기 오류 확률 구해라 이거. 응? 그러니까 0, 1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봅시다. 이거 14일 거야. 16일 거네. 16일 뭐 퀴즈 2번 2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 일단 다 적어놔. 이거 뭐 글자가 굉장히 길으니까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0일 때 A0일 때 0일 때 1일 때 0일 때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제일 처음에 나도 보자. 0일 확률이 0.7이야. 0.7 이게 0.7 0.7.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0.7이니까 0.3이 되겠네. 그 다음에 잡음의 영향으로 0을 전송했는데 수신기 1로 오판할 확률이 알파인데 이게 다 0.1이래. 0.1 0.1이고 이것도 0.1이고 그러니까 이거 0.9네. 0.9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일단 이걸 다 적어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수신기 오류 확률. 오류 확률. BR이 에러가 날 확률. 그러면은 0이 선택될 확률. 그 0이 선택되는데 1이 될 확률. 요게 probability에다가 그 다음에 P가 0일 될 확률. 요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0.7에다가 곱하기 0.1 이렇게 되겠네. 0.7.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패스가 연결되는 게 요렇게 오는 거. 요렇게 오는 패스고. 그 다음에 1이 이제 0이 될 확률. probability 1이었는데 0으로 될 확률. 그러면은 probability 1이 돼야 되는 확률. 요게 다 돼야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0.3에다가 요렇게 돼야 되겠네. 요 확률.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잖아, 이게. 그러면은 0.3에다가 0.1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 더해주면은 결국 0.7, 0.1이니까 0.1이네. 에러 확률. 그러니까 이게 뭐 0이 뭐 0.7이 되든 0. 이게 뭐 예를 들어서 0.7이고 지금 0.3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0.6이고 0.4였다. 뭐 다 0.1이야. 그냥 요게 똑같으면. 근데 내가 이제 시험 낼 때는 이게 다르게 내겠지. 0.1, 0.1 요걸 다르게 내겠지. 그래야지 약간 좀 복잡해지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1로 판단했는데 일부 판단했어. 1로 판단했다고. 1로 판단하였는데 일본 이 기본이야. 이게 기본 조건이라고. 기본인데 실제로 1을 전송했을 확률. 그 1로 판단했는데 0을 전송해. 이게 1로 판단하는 1로 판단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어떻게 되냐면 0을 전송했는데 1로 판단할 수도 있고 1을 전송했는데 1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 전체 사건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 중에서 요게 왔을 확률. 1을 전송했을 때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 다 전체 사건은 이게 P의 뭐 A, B, 기본 이렇게 되는데 그 전체 사건은 전 사건 다 하는 거지. 이거는 이게 probability 제로가 될 확률에서 probability 0이 1로 될 확률. 그럼 이거는 probability 1이 되었는데 probability 1이 1로 올 확률. 요 두 개를 다 더해주는 거지. 그게 전 사건이 요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0이 선택될 확률로 아까 0.7이라고 있지. 0.7에다가 이게 0.1 이렇게 되고 이거는 0.3에다가 0.9 이렇게 되겠네. 그럼 0.7 곱하기 0.1에다가 0.3 곱하기 0.9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사건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1일 보냈는데 1일 보는 확률이니까 이게 요게 다시 분자에는 0.3 곱하기 0.9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0.1을 다 없애주면 분모 분자에 100을 다 곱해주면 상부 27이고 분자는 7 더하기 27 이렇게 되니까 결국 34분의 27 이렇게 되겠네. 답은. 하여튼 뭐 요거 오늘 숙제는 뭐 이거 퀴즈는 내가 뭐 전에 얘기했지만 이건 당연히 푸는 거야. 이거 퀴즈 다 풀어보고 내가 뭐 이미 다 내가 한 거 자꾸 보고 그냥 그대로 하지 말려고 덮어놓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요거 다 디라이브 해봐. 요거 Q 펑션을 가지고 MX에서 요거 뭐냐면은 숙제는 퀴즈 다시 풀기야. 그 다음에 이게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m이고 시그마 스퀘어일 때 probability x가 스몰 x보다 더 큰 확률 이것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x가 x보다 작을 확률 뭐 이거 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아. 여기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어떤 확률이 이게 probability x가 x1보다는 더 크고 x2보다는 뭐 작은 확률 요렇게 되는 거. 뭐 이건 사실 이퀄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이게 이퀄이 여기에 이퀄 들어가네. 여기 이퀄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이퀄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별 상관없어. 요걸 이제 q 펑션으로 나타내봐. 뭘? 요걸 하는 데는 전에 얘기했지만은 결국 u 빼기 m을 분의 시그마를 y로 두는 거. 요 과정만 할 수 있으면은 다 풀릴 수 있다고. 요거 다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다만 보고 적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풀어봐야 돼. 그 풀이 과정하고 그래 해서 뭐 내일 밤까지 보냈어요. 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뭐 혹시 질문 있나? 질문 없으면은 마칩시다. 이거 다음 시간 또 바로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 앨범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예? 그 위에 스크롤 잠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 내가 뭐 이걸 스크롤 올릴 필요는 없고, 내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때 봐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예.